자, 교재는 74페이지 20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1번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하는 해악고지라 할지라도 그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협박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 법인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2번 협박자는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법인은 협박지 객체가 될 수가 없죠. 맞습니다. 3번 일반적 공포심이면 되죠. 그렇죠? 위헌범으로 봤기 때문에 일반적 공포심, 현실적 공포심이 아니고 일반적 공포심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인식하였다면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느끼지 않았는지 상관없이 여기서 기수가 된다. 왜? 위헌범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4번을 보게 되면 협박죄는 침해범이다. 아니라니까요. X. 6번 틀렸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미수범 처벌장은 뭐뭐 쓸 때 적용될 뿐이다. 이건 다 했던 거예요.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 자, 사실적시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X. 간접적, 우회적 다 돼요. 그쵸? 안 된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직접적, 간접적, 우회적 모두 된다고요. 2번.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할 때에는 그쵸?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쵸? 약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건 307조 2항의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중요한 부분이 합치한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다? 그건 307조 1항이 되는 거예요. 307조 1항. 그래서 2항이 되는 게 아니라 1항으로 본다고. 즉 세부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이 합치한다면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의 사실이 아니고 그냥 사실적시라고 허위가 아니고 사실적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항이라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 출판물에 유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익과는 상반되는 거죠.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방을 목적이 있을 때는 뭐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는 여기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질 않아요.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여지가 없다. 맞습니다. 동그라미가 되죠. 자, 1번 보시게 되면 공공이익 속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가 포함되죠. 그쵸? 종교단체, 그쵸? 교육기관 다 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2단 중에 2단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죠. 개인적인 의견, 견해일 뿐이에요.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선 사실적시라고 볼 수가 없죠. 틀렸고 정답은 4번 됩니다. 자, 22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종중회장의 의사진행 업무는 업무가 되죠. 업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이라 하더라도 10년이면 10번이잖아요. 그렇죠? 계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업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X. 자, 계약 해제가 적법했고 수급인 스스로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렇죠? 도급인이 따라서 이 자재를 다른 곳에 옮겨놓은 것은 뭐다?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X. 자, 출제교사가 출제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수한 문제를 예상해 놓은 것만 갖고서는 방해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4번 피고인이 임천시와의 전대금지 약정 때문에 피의자와 동업계약하는 것처럼 계약하여 임대해 주었는데 그쵸? 임대해 줬다는 거죠? 임대차 관계 형성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피고인이 그 피해자의 미술학원에 대해서 임의로 폐원 신고를 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한다면 위계가 됩니까? 위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력이 되는 거죠. 위력. 그렇죠? 왜요? 피고인이라는 사람이 임대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임대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이것이 자기 명의로 등록됐다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등록되었다는 이 사회적 지위. 그렇죠? 이러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폐원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폐원신고를 했기 때문에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 되는 것이지 위기가 아닙니다. 정답은 3번. 자,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내연관계를 지속시키려고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도교사가 없죠. 맞습니다. 2번.
오토바이를 갖고 왔는데 7, 8m 되는 곳에 방치를 해버렸죠. 원위치가 아니죠. 영득의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X. 그래서 이것은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사형 절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통장을 갖고 왔네요. 통장을 갖고 와서 껍데기만 갖다 놨죠. 그쵸? 근데 그 가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껍데기만 갖다 놨다는 거예요. 다 털어먹고 껍데기만 갖다 놨기 때문에 통장 자체에 대한 영득의사를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절도가 되죠. 그쵸? 통장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한 기능 가치. 특수한 기능 가치를 상실시켰기 때문에 뭐가 된다? 상실시켰기 때문에 절도가 된다. 통장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카드는 좀 다르죠. 카드를 일시 사용하고 곧장 반환했다고 했을 때 영득의사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용절도니까요. 사용절도가 되어서 그건 단순한 사용가치죠. 단순한 사용가치. 에 불과한 것은 뭐다? 절도가 되지 않는다. 영득의사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답은 2번. 자, 24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강간범이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했네요. 반항을 억압했어요. 강간의 착수에 나갔죠. 근데 반항 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했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신분이 강도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로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돼요. 강도를 하려고 새로운 폭행 협박을 해야 돼요. 아니 강간으로 제압을 해버렸잖아요. 제압을 해버렸기 때문에 강간 중에 그쵸? 강간 도중에 강도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어요? 강도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이 재물 탈취한 부분은 뭐가 된다? 강도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1번 맞는 지문이에요. 2번을 보시면 강도죄 나와 있죠? 외견상,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관계만 있으면 족한 거예요. 반드시 법률상 유효할 필요가 없고요. 이걸 뭐라 불러? 경제적 재산설. 법률적 재산설이 아니고 우리 판에는 경제적 재산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3번.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그쵸? 착수했네요. 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에 이를 교부받았다. 서명을 하게 한 다음에 이를 교부받았다. 뭐가 돼요?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강간죄 기수. 소지하게 되었을 때 취득했다가 보는 거죠. 취득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외형상의 법률관계를 취득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수가 된단 말이에요. 기수. 나중에 이것이 카드사에다가 전표를 제출하겠죠. 그것이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가맹점 규약 약관 규정을 들어서 지급 금액을 거절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나중 문제라면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빠꾸 후진 없어요. 기수가 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기수인 거예요. 여전히 기수다. 안 된다. X. 답이 3번에 틀렸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절도네요. 절도가 물색 중에 도둑이 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목을 졸라서 상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뭐가 되죠? 강도 상해죄. 정확히 말씀드리면 준강도 상해죄. 준강도 상해죄. 그렇죠? 목적 달성 여부 관계없죠? 준강도가 목적범위라 할지라도 목적이 달성되어야 기수다. 우리 형법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목적범위라 할지라도 목적 달성 여부 관계없이 어떤 행위를 하여 결과 발생하게 했다면 강도상해죄가 된다. 기수가 됩니다. 답은 3번 됩니다. 25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 1번 볼게요. 자, 조세 포탈. 조세 환급 공제가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그럼 국가적 법익이잖아요. 또는 사회적 법익이죠. 조세 국가 세금이라면 국가적 법익이 되는 것이고 지방세라면 사회적 법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사기죄는요. 사기죄는 개인적 법이면 돼요. 재산죄 중에서 개인적 법익 중에서 개인적 법익 중에서 재산죄에만 되는 거예요. 비재산죄도 안 돼요.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지금 기업본이 국가적 사회적 법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여지가 없고 이것도 보시게 되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서 농지 의무가 있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면제받아서 이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뭐예요? 여기 자체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안 돼요. 담당 공무원을 속인 것은 사기죄가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외가 있네요. 밑에도 공무원이죠. 밑에도 보시면 1번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의 출원자를 자기 명으로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기죄가 될 수가 있을까? 안 돼요. 이건 왜 안 되는가 하면, 이것은 왜냐 하면 이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권에 관련된 특허권에 관한 이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분행위. 사기죄가 되려면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처분 권한도 없고요. 처분 권한도 없고 처분행위도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안 되는 것이지만, 자, 요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 자, 국가적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죄를 할지라도 그와 동시에 개인적 법익이죠.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보았을 때는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다? 별도로 사기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사기죄가 될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빠지면 없는 거고요. 근데 니은을 디귿을 가보면 담당 공무원을 기망을 해서 농지부단 보전 부담금을 면제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일시하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죄의 보호법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기죄가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거 최신 판례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최신 판례니까 이 두 가지 이거 니은하고 요 디귿 알아두세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답은 X, X, 밑에 것도 X예요. X. 답은 그래서 3번 되는 겁니다. 자, 26번.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채권자가 채권 지급 담보하기 위해서 수표를 발행해서 이를 소지했다라고 했을 때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 재물 보관자가 될 수 있을까? 보관자 안 됩니다. 이 어음수표는 어음수표는 무인 증권성을 띄어요. 무인 증권성.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돼요?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타인 재물로 볼 수 없고 자기 소유로 보는 거예요. 횡령죄 안 돼요. 자, 2번 보시게 되면 불법영도 의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 금전을 횡령하여 이미 범죄가 성립하게 되어 있죠. 이미 성립하게 되면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된다. 빠꾸 후진 없다고요. 따라서 가라면 열어보세요.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해서 대등하게해서 상계의사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건 기수의 문제라. 기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수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틀렸고. 자, 동업관계네요. 동업관계. 근데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보관하던 중에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한다면 동업관계니까 그렇죠? 동업관계니까 전부에 대해서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횡령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횡령이 되는 거예요. 위헌범이라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했죠? 답이 3번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게 되었다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틀렸고요. 여기에 있어서 여기 그 처분에 있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 기수가 돼요. 아시겠죠? 위헌범이라서. 자, 2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 자,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그렇죠? 구성요건 요소. 조문에 들어와 있어요. 조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임수재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죠? 이게 없으면 구성권 해당 사항 자체를 탈락시켰기 때문에 그냥 불가버려요. 불가버. 미수가 아니고 그냥 불가버리다. 자, 2번. 타인 사무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쵸? 사직으로 인해서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받았어요. 그쵸? 그 재물 받은 것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배임수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돼요. 안 된다 틀렸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사후수뢰죄 이런 게 배임수재죄는 없어요. 배임수재죄는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라는 게 없어요. 이런 관련된 해당되는 조문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가만히 보면 사직한 후에 돈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사후수뢰죄 같아 보여요. 보이는데 이런 관련된 해당되는 사후수뢰죄에 해당되는 것이 배임죄, 즉 사후 배임수재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처벌하지 않고 그냥 배임수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말해요. 요건의 약속만 갖고서는 취득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요것만 갖고서는 미수에 해당된다. 미수. 요것만 갖고서는 그냥 미수에 불과하다 뿐이죠. 미수에 불과한데 이론상 미수에 불과한데 우리 판례는 이것을 무죄로 봐요. 판례 있습니다. 그렇죠? 취득만 처벌한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디귿번 배임수가 되려면 밑에 이걸 취득을 해야 돼요. 이때 뭐가 된다? 기수가 된다. 여기서 취득을 했을 때. 그쵸? 부족하다 틀렸고요. 나아가서 부정행위, 배임행위까지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냥 여기서 취득만 하면 여기서 기수가 돼버려요. 정답은 그래서 3번 됩니다. 28번.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갑이 신용카드를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보수를 줄 테니까 네가 좀 대신 구입해 줄래? 그리고 구입해 주시면 다시 그 카드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보관죄가 되는 거죠. 취득죄가 안 되고요. 아시겠어요? 처분권을 준 게 아니에요. 처분권을 건네준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보수를 줄 테니까 이 카드 훔친 카드 갖고 와서 그 물건 사 갖고 와라. 그리고 카드 다시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카드를 받아서 물건을 구입을 해서 돌려줄 때까지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는 거. 보관죄밖에 안 돼요. 그 다음 2번. 자, 갑이 회사를 위해서 보관하던 자금을 이 보관자죠. 보관자. 을에게 주식 매감 때 대금죄로 교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임의처분이거든요. 이 임의처분. 보관자가 지 멋대로 을에게 주식 매급 다금죄로 임의처분하게 되면 이 자체가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고 이 자체가 뭐가 돼요? 장물이 되는 거예요. 장물. 횡령이자 동시에 장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을이 그걸 받아버리지 장물 취득죄가 돼버려요. 안 된다 틀렸고 장물이에요. 안 된다 틀렸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4번. 자,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보관자란 말이에요. 보관자. 보관자. 리스가 뭐죠? LEAS이잖아요. 그쵸? 이게 임대란 말이에요. 임대.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현금으로 사는 것, 리스로 사는 것, 그쵸? 뭐 할부로 사는 것. 그러니까 리스가 임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리스차를 뽑으면 그 차량 등록증에 내 이름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리스 회사 뭐 현대캐피탈이라고 하면 현대캐피탈 명의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약정 기간 동안에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보관자라면 보관자. 보관자인 그 차주가 리스 차량 소유자 캐피탈의 동의 없이 차를 팔아버리게 되면 뭐가 돼요? 횡령죄 되는 거예요. 횡령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차량을 리스 기간 중에 이 차량을 임대로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 되는 거예요. 횡령이 되면서 이 물건은 동시에 장물이 되는 거예요. 장물. 아시겠어요? 작물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을 이해하셨다면 4번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3번. 작물임을 알면서 작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중개하면 이게 뭐죠? 알선행위가 있는 거죠. 알선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전되든 되지 않든 알선행위가 있으면 알선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그쵸? 답이 몇 번인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이죠. 자, 29번 가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강제집행 면탈죄 얘기죠. 민사집행법만 되는 거죠. 민사집행법만 돼요. 자, 민사집행법만 되기 때문에 형소법이라든지 국세징수법은 안 돼요. 국세징수법 안 된다. 그래서 밑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틀렸죠? 틀렸어요, 이번. 자, 근데 민사집행법만 되는데 그 민사집행법 중에서 무엇만 되냐면 민사집행법 중에서 이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만 돼요. 요 세 가지만 돼요.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파트에서 1편, 2편, 3편 있잖아요. 그랬을 때 3편에 해당하는 거 말고 민사집행법에서 2편이 있어요. 2편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만 돼요. 이것만 되고 3편에 해당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3번 보시게 되면 발동 단계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그렇죠? 왜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발동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뭐도 포함되고 그 성립요건으로서는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 객체인 재산인 국가의 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왜? 국가적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3번 되릅니다. 4번 보시게 되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결과 채권자를 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면 여기서 뭐가 돼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일단 끊고요. 그 다음
채무자의 진위에 따라서 재산을 양도하였다고 했을 때 이 허위 양도가 아니잖아요. 진위니까. 강제집행 문달자가 되려면 허위 양도가 돼야 되거든요. 허위 양도.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진위에 의한 양도였기 때문에 허위 부담, 허위 양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허위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됐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30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유가증권 얘기죠. 그렇죠? 전부 다 추상적 연범이죠. 통화죄, 유가증권, 문서죄 전부 다 추상적 연범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진정한 수표라고 오신케 할 정도, 신용케 할 정도이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는 것이면 이거 정도이면 그냥 위조죄가 되는 거예요. 수표요건을 거래해서 그 수표가 수표요건을 거래해서 실질법상 무효라 것이라 할지라도 추상적 연범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진짜다라고 오인케 할 정도이면 위조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발행명의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자 허민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화폐라고 오인케 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래 위조죄가 된다니까요. 사자명이 나와 있죠? 작성함에 있어서 처로부터 사망자 인장을 받아서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일자를 바꿔 생존 중에 일자를 바꾸게 되면 뭐가 돼요? 위조죄 되는 거예요. 위조죄가 되죠. 위조죄가 된다고요. 여기서 무슨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 즉 피해자 승낙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승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조죄가 된다니까요. 총론계좌 나와 있어요. 다음 4번을 보시면 범위 내에서 어음 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기 위하여 기재를 삭제했다라고 했을 때 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위조 변조가 되려면 행사할 목적이 필요해요. 행사할 목적이 필요한데 범위 내에서 유통되지 아니한 당의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다시 돌려주어서 기재를 삭제한 것은 행사할 목적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권한 내의 행위로 봐요. 권한 내의 행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변조가 되지 않아요. 답이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31번 다음 중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1번을 보시게 되면 쭉 보세요. 컴퓨터 스캔 및 이미지 쭉 보시게도 자격증 이미지 파일 나와 있지.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은 뭐예요? 문서가 아니에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송했다 하더라도 위조가 될 수가 없고 행사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번 일반 사람이 봤을 때 권한 내에 작성한 것이라고 믿게 할 만한 정도이면 된다. 즉 오신케 할 정도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해선 듣기를 맞췄든 안 맞췄든 소멸했든 안 소멸했든 간에 뭐가 돼요? 문서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틀렸고 그래서 문서 위조죄가 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2번에 사자 허무인 명의라 할지라도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이면 위조가 된다니까요. 이건 자연인 얘기 자연인. 법인도 마찬가지라고. 법인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 법인이 해산 듣기를 맞춰서 법인계획 소멸했다 하더라도 올라가 보시면 일반인이 봤을 때 진정한 것이라고 작성될 것을 말하고 오신케 할 정도가 된다면 위조가 될 수 있다. 이런 판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시청 공무원 나왔네요. 현장에 출장을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출장한 것처럼 컴퓨터에다가 허위 정보를 입력을 해버려요. 이걸 뭐라 불러? 이걸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가 됩니다. 아시겠죠? 위작이 된다. 즉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쵸? 작성 권한 없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전송했다라고 했을 때 행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4번이 출신 판례인데 4번 잘 봐두셔야 돼요. 4번은 좀 어려워요.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자, 유한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명으로 통장을 개설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는 진실이에요. 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뭐였대요? 대포 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설립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로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서 밑에 등기관에게 제출하였고 등기관을 하여금 위신청서에 법인등기부의 위신청서에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일비체크하게 하였을 때 불실 기재가 될 수가 있을까? 될 수 있어 없어요? 해설 참조하세요. 해설 참조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진실이라고 했죠. 설립을 했고 회사 명의 통장을 발급했고
개설할 거라고 했을 때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설령 이 목적이 다른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불실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해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